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치질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12번째가 됐습니다. 1년도 12달이고 해서 뭐 연필 할 때도 한 타스 할 때도 12개가 되죠. 어쨌든 광제설 12번째입니다. 광제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넓을 광자, 넓게 구제한다. 넓게 구제하다. 세상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제하고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모든 걸 통칭해서 넓게 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양생론이다. 이재마식의 양생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소주제로도 썼습니다만 사람이 살면서 뭘 멀리할 것이냐. 가까이 할 게 있고 멀리 할 게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멀리 할 거면 위험한 거, 칼이나 가스 이런 거 위험한 거를 멀리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자, 잠깐 이제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위인 간약의 필원 치색하고 위인 근간의 필결 주식하고 위인 경계의 필피권세하고 위인 문견의 필청화제니라. 위인 간약. 사람이 간약은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번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심플한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고려청자와 조선 백자를 말하는데, 물론 이제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청자가 더 화려하고, 조선청자, 이조백자라고 하는 조선 백자가 심플하면서도 단순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별로고 화려한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그것이 점차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져서 오히려 고려청자도 우수하지만 오히려 더 심플하게 하는 조선 백자가 더 멋이 있고 품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일견 타당하다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도요, 복잡하게 설명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고수일수록 이치를 터득한 사람일수록 아주 단순하게 일상설에 있는 이야기로 너무나 쉽게 말을 하거든요. 꼭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죠. 듣는 사람도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잘 몰라. 이제 그런 수를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간약이라고 하는 게 심플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약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람이 간약하지 않고 심플하게 되면요, 치색, 사치하고 하는 여색이나 사치하는 이런 거를 반드시 멀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불필요한 걸 많이 하죠. 예를 들어 결혼식이다. 예를 들어서 사실 결혼식은 아주 단순히 말하면요, 좋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양가 집안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그런데 거기에 하다 보면 이제 부가로 붙기 시작하죠. 뷔페도 해야 된다, 꽃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한다, 사진도 찍어야 된다, 하다 보면 이제는 쫙 늘어나죠. 화장도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된다, 꽃장식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터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치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능력이 될 때는 건 괜찮아요. 근데 빚을 얻어서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제 결혼식은 화려하겠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조금 고생 좀 하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간략하면은 그걸 멀리 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근간은요, 부절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그럼 근간을 하면요, 반드시 술과 음식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술과 음식은 먹게 돼요.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안 먹는 사람도 있죠. 뭐 술은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음식을요, 내가 부지런하면요. 자, 내가 술을 먹어도요. 자, 술을 먹어도 내가 이따 공부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럼 뭐 고주망태가 돼도 취하도록 먹을까요? 안 해요. 내일 내가 뭐 그 아침에 출장을 가야 된다.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된다. 라고 해도 오늘 뭐 밤새도록 술 마시고 뭐 해롱해롱 하고 할까요? 아니요. 먹어도 절제를 하겠죠. 즉 사람이 금간을 하게 되면요. 술과 음식도 조심하게 돼요. 밥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공부도 잘 안 돼요. 배 터지게 먹으면.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밥도 약간 좀 그 만두 포만감보다는 약간 한 숟가락 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장수의 비결이 되고 공부하는 사람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부지런하다면요 술과 음식을 먹어도요 적당히 먹게 되고요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하면요 그냥 뭐 내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거는 프로 정신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프로 정신 같이 자기 할 일은 항상 부지런하게 잘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내가 오늘 아무리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출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되고요. 술을 먹어도 뭐 다음날 전혀 티 안 나게 행동할 수가 있다. 뭐 그러면 먹어도 되죠. 뭐 예를 든다면은. 자, 또 사람의 경계는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 군대나 이런 데도 보초병 경계 쓴다고 그러죠. 또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한다. 그거 조심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조심을 하면요. 반드시 권세를 피하게 돼. 권력과 세력, 권세. 이건 뭐냐면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힘이 약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또 권세가 있어서 자기 더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그러면요. 권세가 굳이 여기에 그 힘을 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피할 수 있다. 멀리할 수 있다. 또 사람의 문견은요. 듣고 보는 겁니다. 즉 지혜가 많아지면요. 굳이 그 지혜가 많아지면은 내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써야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써도 함부로 쓰게 되고 꼭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쓰는데요. 문견이 많아지면요. 지혜가 생기면 나라를 전색하고 모든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돈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써도 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로 써요. 예를 들어 뭐 책을 사거나 뭐 영화 감상을 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뭐 영화 감상하는데 돈을 쓰거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혜가 있어요. 또 돈을 써도요. 뭘 알아야 제대로 씁니다. 뭘 모르면 돈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어쨌든 문견이 되면 반드시 화재는 이제 재물을 말합니다. 우리 재화. 그래서 보통 재화라고 하면 화재라고도 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같이 지금은 재화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재화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몇 글자 안 되는데 여기 아주 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간략함이 되면, 간략은 심플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하게 되면 반드시 치색, 그 사치와 여색을 멀리할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근장 부지런하고 재간이가 열심히 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학교를 부지런히 잘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간을 하게 돼 이러면요 술과 음식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먹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음날 공부해야 되니까,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의 경계는 이제 그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조심함에 반드시 권세를 피하게 되고요. 또 사람이 문견은 지혜가 많아지는 겁니다. 지혜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화재를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요.
치색을 멀리하려면은 간약을 해야 되고요. 주식을 올바르게 하려면은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고요. 권세를 피하려면은 조심해야 되고요. 경계해야 되고요. 화재, 재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문견을 넓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을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심플하죠. 의자는 의자 역할, 탁자는 탁자 역할, 뭐 꽃은 꽃의 뭐 이렇게 화분은 화분의 역할을 아주 심플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함이 오히려 사람이 더 고급 수준이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지런한다. 부지런한 것이 또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조심조심. 다 우리가 어린 싹을 옮길 때 어떨까요? 함부로 옮길까요? 아니에요. 살살 다룹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갓난아기를 안을 때 조심해서 앉지 막 함부로 안고 막 던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뭐 상상하기 힘든 얘기예요. 어쨌든 어린 것일수록 살살 다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심하는 거예요. 어린애를 다루듯이.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한 독서를 해서 지혜의 바다인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문견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재만 선생님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치색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간약을 해야 된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자. 복잡해 하지 말자. 주식, 술과 음식을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근간해야 된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은 적당히 먹어야 된다. 자, 권세를 펴라. 우리 권세에 너무 빌붙으면 이것 때문에 당할 수가 있거든요. 남한테 아쉬운소리를 해야 돼요. 빌붙어야 돼요. 이게 빌어야 돼요. 근데 이걸 피하려면은 경계라 조심하면 된다. 화재, 재물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문견을 넓혀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비워야 모든 거를 다 제대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치색이나 주식이나 권세나 화재 다 필요하죠. 이게 왜 필요 없겠습니까? 단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거를 경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당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